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30살 최윤종. 구속 송치 과정에서 보인 그의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한번 샀습니다. 이 모양 보시면 아이고 뭐 이러죠? 우와, 탄성을 내뱉은 건데 카메라 앞에서도 반성의 기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군요. 이런 흉악범들이 돌아다니는데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부가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이 무려 14만 명이나 되는데 뭘 더 늘리냐는 것이죠.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는 경찰들 순찰 먼저 내보내라는 건데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부가 논의를 한 후에 발표를 했었어야죠. 신림동, 서현동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고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못 내놓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지금까지 불안과 불안 중독과 비슷한 정신질환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병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안과 불안 장애 그리고 잘못된 오해와 치료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뇌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려고 하였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불안이 몸과 마음 둘 다에 작용하는 체험이며 객관적 수치나 기준이 없는 지극히 개인이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불안은 병리적 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중성과 자유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실존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불안과 연관된 자신의 존재를 사유하며 인지할 수 있기에 불안은 불안장애 이상이라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먼저 의학적 치료부터 알아보죠. 여기서는 불안 자체를 불안장애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내면의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안을 약물로 다스리려는 시도보다는 불안에 관한 가능한 증상보다는 주체가 느끼는 기분, 정서, 인지를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또 정신의학의 관점에서는 뇌의 문제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불안을 느끼는 경우 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정신질환을 증상 중심으로 본다면 뇌에 생긴 기능 이상으로 규정하고 끝내버리지만 인간의 정신 문제는 원인이 많고 불분명하며 그 질병의 양상과 전개도 개인적으로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 복합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저자는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인문학의 도입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체의 의지를 강조하고 활성화시키는 개인 중심 치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치료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길거리 타인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신분석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무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담치료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본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갈등으로 보면서 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특이함과 비정상의 구분에 반대하며 신경증을 문명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보며 집단 무의식에서도 주목한다는 점에서 정신의학과도 구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안장애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통제되지 않은 무의식을 인정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런 감정에는 슬픔, 절망, 분노, 불안과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동체 관계 맺기를 통한 치료를 소개합니다.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려면 타자와 긍정적인 관계와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그렇다면 그런 관계들을 잘 대처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학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왕따 등 사회적 타인들이 의도적 결탁에 의한 강제적 고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체와 개인 간의 유대와 결속력은 하나의 강력한 면역체계가 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런 주장에 더욱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미국 공수부대의 파키스탄 작전에 종군 기자로 참전한 서베스천 윤건은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병사들이 전장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였으나 퇴역 후에 많은 참전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실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파병 군인들도 절반 이상이 노동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참전 군인들이 시달리는 트라우마는 전장에서의 참혹한 장면이나 기억이 아니라 퇴역한 후 사회에서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결론에 이르러 전장의 전우들과 동료회를 나눌 때는 정신이 건강하였으나 퇴역 후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런 유대의 힘이 작동하지 못하므로 트라우마가 더욱 심해지거나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는 비슷한 사례의 연구에서도 동료와 밀접한 관계가 직접적인 심리치료나 약물보다 더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를 이루며 살도록 되어 있으며 역사를 보더라도 문명의 시작과 함께 자신들이 부족과 다른 부족과의 협력과 전쟁을 통하여 문화와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며 지금까지 온 것만 보아도 인간의 사회성과 서로에 대한 유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자본사회에서의 사회적 계급의 구분과 불평등의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더 많으며 현실에서 유대보다는 경쟁이라는 단어로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 논리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죠. 저자도 이런 점은 충분히 반영하여 공동체 유대를 통한 불안의 해결과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의 극복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결국 우리 살아가야 하는 사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남을 배려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더 공고히 들 때 사회적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불안이라는 관념이 지금만큼 사회 기저에 깔리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악은 언제나 필요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향과 사회를 갈구하며 추구하고 희망하는 그 속에서 앞으로 같이 전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자가 책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으로 점점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성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편안한 사회를 추구하며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